저희가 이제 왓챠플레이를 개발하면서 넷플릭스가 곧 한국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VOD 서비스 같은 거는 이제 대기업이 1년에 걸쳐서 1,000억 정도를 써야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기업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냐. 5달 동안 30억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고요. 창업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아, 생각보다 쉬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왓챠 대표 박태훈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왓챠와 OTT 서비스 왓챠플레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230억을 투자받았고요. 왓챠와 왓챠플레이 합쳐서 500만 명 가량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2가지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라고 하는 눈높이 수학이랑 컴퓨터밖에 안 했는데요. 동네에 있는 컴퓨터는 제가 다 고쳤어요. 제가 동네에서는 이제 컴퓨터 고치러 다니는 애로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PC 통신도 쓰고 이제 인터넷에 대한 엄청난 이제 덕후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수학경시 특차로 서울과학고에 가게 됐는데 조기 수료해서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만들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다 이런 열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일이 빡세고 일을 빡세게 배울 수 있는 카이스트 교육방송국 VOK라는 방송국 활동을 했었고 제작부, 제작부장, 국장 이렇게 3년 동안 단편 영화도 찍고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한때 잠깐 뭐 영화 감독도 되고 싶었지만 제가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빨리 접기도 했고 제가 카이스트 입학했을 때 2003년이었는데요. 다음이랑 네이버랑 엠파스가 열심히 경쟁하던 해였어요. 그때 이제 구글 코리아 서울 오피스가 생기기도 했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IT 기사들은 다 읽어봤습니다. 새로 서비스가 나오면 막 들어가서 해보고 페이스북은 가입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비리그 메일 주소가 없어서 그때 저는 이제 IT 서비스를 다 써보면서 계속 만들고 싶은 서비스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한 40-50개 정도의 이제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개인화, 자동화, 추천이 들어간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것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는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영화가 제일 시작하기에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처음 추천 엔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영화는 장르라는 게 있고 감독, 주연, 조연, 박스오피스 스코어도 다 공개되어 있고요. 정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라서 시작하기에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 닭과 달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저희가 추천을 잘하면 사람들이 추천받으러 와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주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고 데이터가 많으면 추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MVP를 어느 방향으로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별점 평가로 당신이 몇 개나 영화를 봤는지 세어봐라 라는 것을 되게 주요하게 잡았던 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영화를 되게 많이 봤고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걸 약간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시 영화를 뭐 800편 봤다, 1000편 봤다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별점 평가를 하라고 이제 유도했던 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 네이버의 별점 평가 수가 700만 개 정도였는데 저희가 5개월 만에 500만 개의 별점을 모아서 추천도 되게 정확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왓챠를 운영하다가 이제 왓챠 플레이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유저들이 이제 추천받은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월정의 VOD 서비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VOD 서비스 같은 거는 이제 대기업이 1년에 걸쳐서 1,000억 정도를 써야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기업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추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들여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이 될 것이고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자신이 있었고 VOD 영역만 잘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5달 동안 30억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고요. 약 6만 편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다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매월 약 80%의 컨텐츠가 실제 유저들에게 소비가 됩니다. 결국 내가 만족도 높은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시간 동안 만족스럽게 컨텐츠를 보고 내가 감동이나 재미를 얻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제 몇몇 주목받는 큰 컨텐츠가 있는 그런 서비스와 저희같이 그냥 대부분의 컨텐츠가 다 있는 그런 서비스 그 안에서 이제 내 취향에 맞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내 취향을 잘 알고 잘 추천해 준다면 내가 만족도 있는 시간을 보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나머지 모든 서비스는 컨텐츠의 이름값 혹은 마케팅 예산 혹은 제작비만 가지고 컨텐츠를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왓챠플레이를 개발하면서 이제 컨텐츠 계약을 이제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넷플릭스가 곧 한국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6년 1월에 같은 달에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넷플릭스도 진출하는데 작은 벤처 기업에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냥 기존에 이제 방송사, 통신사만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시장에 벤처가 뛰어들어서 혼자 홍보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넷플릭스가 뛰어들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반면에 왓챠플레이는 이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이제 홍보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고요.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OTT라는 영역 자체가 다른 이제 IT 영역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IT 서비스들은 결국에는 이제 승자 독식의 특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OTT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기준을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가구당 4.5개의 OTT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탑5 안에 있는 그런 OTT들은 결국 살아남기 좋은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OTT로서 이제 넷플릭스가 아니니까 다 망할 거다라는 추측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시장에서 잘못된 가설이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인이 존재하는 세상이 저희가 성장하기에 훨씬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공격하기 되게 좋은 상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왓챠플레이를 일본에 런칭하고, 내년부터는 동남아에 런칭을 해서 아시아 내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나은 OTT가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라는 시장 자체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한 것에 큰 강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많죠. 근데 첫 번째는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창업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아, 생각보다 쉬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창업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90%의 스타트업이 3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할 사람은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래도 할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성공 확률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두 번째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건데요. 실패에 대한 비용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가나서 뭐 몇 년 뒤에 하겠다. 그거는 실패에 대한 비용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준비를 하든 3년 동안 창업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보다 창업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계속 높이지 마시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은 때는 지금이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힘든 거와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저희가 뭔가 풀고 싶은 문제,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 두드려 보면서 그 작은 성공을 이제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때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죠. 제가 생각하는 창업의 근본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창업을 하느냐가 창업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장은 이제 개인화라는 그 방향성으로 시작을 했고,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VOD를 생각해서 VOD를 만들려고 했으면 더 일찍 시도하고 더 일찍 망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A, B, C를 해서 D를 이룰 것이야 라고 하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제 변수가 있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쉽게 좌절하거나 창업을 한 이유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방향성을 잡고 나면 뭐 산을 뚫고 가야 될 수도 있고 돌아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을 잃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틀어주는 거를 봐야 됐어요. 무슨 요일 저녁에 TV를 틀었더니 드라마들이 다 재미가 없어.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욕하면서 보겠죠. 이제 앞으로는 재미있는 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럼 내 취향에 맞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컨텐츠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OTT는 결국에는 스크린이 무한대 갤 수 있는 영화관이자 채널이 무한대 갤 수 있는 방송국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1년에 만들어지는 영화는 11,000편, 음악은 620만 곡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수십 배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플랫폼들은 대부분 마케팅 예산이 굉장히 큰 컨텐츠 위주로만 컨텐츠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극장이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형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스크린, 좋은 시간, 좋은 관을 편성을 해주고, 이제 그렇지 않은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뭐 조조나 심야 시간대 이제 관을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좌석 점유율 위주로 관 편성을 그 이후에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30만 정도 관객이 든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영화가 이제 10,000명, 20,000명 관객을 모으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블록버스터 위주의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좋은 영화들이 한국의 극장에 걸리지도 않고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면 모두가 다 그럭저럭 재미없는 컨텐츠만 보게 되고 다양성이 굉장히 실종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능력 있는 창작자 그리고 능력 있는 제작자들이 자본에 상관없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서 컨텐츠 영역 전반에 다양성을 다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고요. 다양성이 실종되면 모두가 다 조금씩 다 불행해진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